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AI가 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어떤 백신도 통하지 않는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뇌파로 무기를 조종하는. 이 중요한 회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의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송 교수님께서 말미의 궁금증을 한껏 유발시켜 주셨던 리에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임,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1회는 어디서 열렸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제1차 리에임 고위급 회의를 공동으로 주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3국이 주최를 하고요. 네. 1차 회의는 이 군사 분야에서의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문제를 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서 제시를 하는 데 굉장히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게 있다? 네. 그렇죠.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1회 성과군요. 네. 이번 2차 회의는요, 1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그 화두를 보다 좀 체계적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회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동일한 이슈들을 다루긴 하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건 2회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기자님 들어보셨죠? 네, 저도 들어왔습니다. 네. AI 기술이 어떤 군사 분야에 접목이 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그걸 국제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AI 기술 분야에서 좀 더 그 군사 분야에 대한 어떤 주의도 환기시키면서 또 거기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발전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회라면 어쩜 좀 약간 정말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 건데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릅니까?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서 개발되는 상황인데 리에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좀 그 적용이 되고 인간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단도리를 하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취지가 지금 한참 기술이 접목이 돼서 나오는 여러 결과물들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를 끌 수 있지만 지금 리에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또 그걸 약간 좀 주의를 주자 그런 경각심을 좀 주자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이 아무래도 좀 전자 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후자 쪽도 미리 좀 우리가 대비를 하고 관심을 갖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관심이 필요하죠. 너무 필요하죠. 교수님 그럼 고위급만 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에서 그렇죠. 누구나 올 수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뭔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좀 이제 군사적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회의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약간 내용이 좀 무거운 거죠. 좀 어렵고 약간 어렵고 무겁습니다. 심각하고. 그러면 정말 이 군사용 AI나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개인도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학생들도 와서 이 회의 자체를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고위급 회의긴 하지만 부담은 고위급이 좀 지고 편안하게 와서 조금 그렇죠. 이게 볼 수 있는 고위급 회담들이 이제 딱딱 있고요. 부대 행사로 이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학술회의처럼 한 50개 패널들이 이제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들어가셔서 그 회의하는 거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얻겠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더 많이 널리 알려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일단 관심이 쏠려야 무언가가 바뀝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2회인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군사 분야 같은 경우가 윤리 기준이 정말 중요하죠. 현재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AI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말을 막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들이 있고 거짓 정보를 마치 진짜처럼
허언증 환자처럼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심지어 그냥 할루시네이션이 아니지만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AI의 환각 현상, 뭐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AI 모델들이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번역 소프트웨어나 뭐 각종 데이터 분석의 오류라든지 또 자율주행차의 뭐 오인식 같은 것도 사례될 수 있고요.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각종 가짜 뉴스도 대표적인 사례죠.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 작년에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뭐 폭발하는 그 영상이 맞아요. 화재가 난 것처럼 사진이 있었죠. 그걸 보고 또 사람들도 9.11 테러가 다시 일어난 거 아니냐. 맞아요. 해가지고 막 SNS가 난리가 났었죠. 주가도 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예각적인 사례가 2021년에 있었던 그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챗봇하고 대화 중에 그 실제 한 남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게 보도가 돼서 외신에 나와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남성이 그 챗봇과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등에 대해서 또 인류 미래 등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스트레스를 호소하니까 그 챗봇이 그 남성의 어떤 그 절망감과 우울감을 잘못 이해하고 일부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 좀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극을 했구나. 예,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남성이 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AI와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어떤 윤리적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인간의 감정과 복잡한 상황을 오독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또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 예전 같으면은 뭐 어떤 미디어, 어떤 매체는 이거는 팩트만을 전달한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정교해지니까 개개인이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길러야 됩니다. 네, 정말 세상에 없던 것들이 너무나도 리얼하게 그냥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도 꾸준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방 AI 기술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군사용 GPT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GPT랑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이 우리 군이 사용하려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요, 국방 분야에 이제 특화가 된 그런 서비스인데요. 내부망을 통해서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럼 보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국방 분야에서도 군에서도 굉장히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 소요가 되는 번역 작업. 그러니까 외국의 그 중요한 군 관련 문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들도 아주 많이 군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도 네, 해주시고. 그리고 예. 이제 문서 요약들도 맞아요. 워낙 군과 관련된 문건들이 길이가 깁니다. 그럼요. 이것들을 이제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만 AI가 좀 해줘도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 챗 GPT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그야말로 무한대잖아요. 근데 우리 군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군사 분야에 한정된 그런 제한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은 해야 되니까요. 그럼 뭐 특별히 강점이 있나요? 군사용 GPT? 조금 정확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군 내부의 정보들은 아주 정제된 그리고 모든 사실 확인이 된 그런 고급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군에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데이터와 비교해 봐서는 좀 많이 제약되는 게 사실이지만 아마 그 데이터 입력 수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늘려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 어떤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비효율성을 많이 좀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데이터 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챗 GPT보다는 그렇죠. 뭐 모든 걸 다 답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미래에는 적군의 뇌를 직접 공격하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네. 이건 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머리를 내려치면 됩니다. 그럼 적군의 뇌가 직접 공격을 받아요. 네. 이런
이런 이제 물리적인 타격에 대한 그럼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 말고 또 미래에 새로운 네. 기술이 있나요? 인지전이라는 그런 연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주요 그 AI 강국들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 기술로 인간의 이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게 슈퍼 솔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캡틴 해보시면 아메리카 돼요. 같은. 네. 이건 이제 방어의 측면이고 나의 인지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뇌파로 무기를 조종하는 그런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것들 BMI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신경 무기 그 개발을 지향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그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특정 뇌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이 신호들을 또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요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타겟팅해서 뇌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잠재적인 이제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한테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뇌파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분노가 난다든지 공격적이 되고 그렇죠. 혹은 나는 지금 굉장히 평안했는데 아주 불안해지는 이런 증상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옛날에 영화 킹스맨에서 전화 신호로다가 딱 해서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사람 만들어서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이 이제는 그 첨단 정보 기술, 그다음에 나노 기술, 뭐 바이오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하고 결합을 하면서 점점 그 고도화된 그런 그 인지전의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발 지금은요, 요것이 무기화가 돼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뇌 과학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6년 한 2017년 이 즈음에 나토가 인지전 연구에서 이제 인지 영역을 육해공, 사이버, 우주에 이어서 6번째 작전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육해공 같은 수준으로 이 뇌라는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항복시켜버리는. 굴복시켜버리고. 그런 정신공격으로. 그렇죠. 이전에 심리전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더 능동적이게 됐네요. 좀 어떤 정말 SF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연구라는 분들이 지금 계시고 생각보다는 관심이 많은 분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AI가 다시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정말 양날의 검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핵분열 같은 경우가 잘 쓰면 원자력 에너지 발전,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AEA가 생기면서 이런 평화적으로만 이용하자, 이런 문제가 될 만한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충분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머리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AI도 이제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24년 리에임이 한국에서 열리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외교관들, 또 군사 전문가들, 군인들, 범부처적인 그런 그 논의의 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자님께서도 이제 뭐 1회 리에임 관심을 갖고 보였을 텐데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좀 기대되는 바가 있을까요? 작년이 처음 이제 초석을 놨다면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는 계속 접목이 되고 계속 고도화되어 나가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걸 어쨌든 인간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좀 그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그런 국제적 규범을 우리 정부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대비 뭐 이런 것들은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작년 1회 회의 이후에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핵심은 AI 기술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권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마 주요 그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핵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와 AI가 결합하는 상황이죠. 핵무기에 대한 어떤 AI의 어떤 기술의 어떤 적용 분야에 있어서 어떤 통제나 자유를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생화학 무기라든가 사이버 무기가 AI와 또 결합하는 것도 핵무기만큼이나 치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AI로 어떤 백신도 통하지 않는 슈퍼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하나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슈퍼 백신 만들어야겠죠.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싸움이에요. 네. 창과 방패 싸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대량 살상 무기와 AI의 어떤 그런 기술을 갖다가 좀 접목되는 걸 통제하고 좀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회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특히나 뭐 핵무기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이슈들 몇 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회의가 되겠네요. 네. 그 이번 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다뤄볼 의제들을 이제 많이 제시를 했어요. 네. AI가 국제평화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이해를 조금 더 이제 그 종합적으로 폭넓히는 그런 의제들을 이제 다룰 것이고, 왜냐하면 국가들마다 AI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오해를 줄이고 또 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해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또 뽑아낼 겁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이들 준비해서 올 겁니다. 각 국가에서. 교수님도 좀 준비를 하신 거죠? 저는 저는 이미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외교원에서. 고위급이시니까. 네, 저는 고위급이 아니에요. 저는 고위급은 아닙니다. 그럼 일반 대중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요, 감시를 할 겁니다, 회의를. 고위급이네요. 네. 근데 사실 요런 회의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주 많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 아직은 학자들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AI가 어려운 주제인가. 사실 그 군사적인 분야에서의 AI를 연구하시는 분 자체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AI가 그만큼 접하기가,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급부상한 주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문가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특화된 분야는 특히나. 맞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이 또 많은 기여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2024년 리에임 9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여기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두 분도 오실 거죠? 당연히 갑니다. 저 외교부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군요. 아니에요. 휴가 내지 마시고. 그럼요. 회의를 가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가셔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군사용 AI가 나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몇몇 인공지능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선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좀 드네요. 네, 이거 아마 탐색의 장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네, 정말 AI가 인류를 위협하는 전쟁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이런 정말 고위급 분들뿐만 아니라 대중분들도 그리고 다양한 학계 전문가분들이 다 같이 이 머리를 모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준과 초석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리에임 화이팅!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